네,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오늘이 몇 회주죠? 그것도 헷갈리네. 4월 둘째 주. 4월 둘째 주. 야. 선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시즌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시즌인지 아니면 뭐 스페셜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이기고 돌아와서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이니까요. 이제 뭐 간단히 인사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피디고요. 수선들 인사해 주시죠. 네,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호진 대변인입니다. 그동안 긴 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라도 개인 어떤 신상의 변화 이런 게 없을까? 신상의 변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이제 육석 정당의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 6석. 달라지셨네요. 엄청난 변화죠. 대변인 저기 차관 갔다 오시는 동안은 별로 없었나요? 창원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28일 정도 있었더라고요. 날짜 세보니까. 즐거웠습니다. 이겼으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이번 방송은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회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방송은 선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방송으로 선거 막전 맞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종철 시장님은 중앙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선거운동 간간히 와서 열심히 했죠.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7일 정도면 오래 하신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선거 캠프였으면 그 전체판의 분위기를 전혀 모른다는 걸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 15%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봤을 때 이 선거의 이 흐름이 어땠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근데 단일화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본 단일화 경험도 있고 또 그때 느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 진보신당 시절에 지금 우리 정의당에도 와 계신 우리 조승수 전 의원 지금 현재 2009년?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맡고 계신 조승수 전 의원이 울산 북구에서 단일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일화가 심지어 그때는 선거 앞두고 3일 수요일날 선거인데 일요일날 단일화를 했어요. 근데 단일화 하면은 이긴다는 게 한 20% 차이로 이길 거다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실제 딱 단일화되고 한 이틀 동안 쫓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국당이. 그래서 이게 단일화 이슈라는 게 크긴 하지만 한번 단일화가 되면은 여전히 한국당이나 이런 데가 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 타겟을 딱 이제는 이제 어느 쪽으로 할까 딱 정해가지고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하려면 좀 늦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실제로 보면 2011년인가에 저기서 경남 김해에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선거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단일화하면 이긴다 이런 얘기 한참 있었지만은 물론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선거 전에 단일화를 하니까 한국당이 이제 타겟을 딱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 단일화되니까 타겟을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단일화 이슈는 이제 사라지고 단일화의 어떤 이렇게 시너지는 사라지고 많이 줄어들고 이 타겟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어쨌든 국민참여당 후보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되고 큰 표차로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저는 단일화를 이왕할 거면 약간 늦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여론조사보다는 제가 느낀 감은 여러 얘기도 그렇고 생각보다 표차가 작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복기를 제가 근데 전체는 아니었으니까 저도 근데 쭉 복기를 해보면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후반에 당 내에서는 1% 내외로 판가름 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일요일 요상간으로는 이거 1% 싸움이다. 그리고 투표율 싸움이다라는 거는 일단은 판단이 섰고 막판을 이틀을 그거에 충실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4표라는 표차였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돌이켜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단일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선거를 진행한 건 아닙니다. 애초부터. 애초의 목표는 일단은 양강구도를 형성해야 된다. 양강구도를 형성해야지 단일화면 몸에 부수적인 게 다 풀린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12월 4일 날 기자회견하고 후보가 정말 그때부터 이제 신발끈 동요에서 뛰었고, 첫 번째 분기점은 2월 20일일 거예요. 그 KBS 여론조사 결과가 양강구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게 분위기가 확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거죠. 3자 원샷 단일화를 민주당이 제안했고, 그게 사실은 이러저러 뭐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막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가 3월 25일 날 본선 들어가서 됐기 때문에 김정철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단일화에 대한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표 결과를 보고서도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정말 단일화 효과가 딱 사전투표일까지였어요. 사전투표 끝나고 다음날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었기 때문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췄다. 단일화. 그리고 일요일날 심상치가 않다. 특히 우리가 물증은 잡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국적으로 쇼핑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빨간 잠바 입고 전세버스 다 대절해서. 그리고 선거 이틀 앞두고는 운동원이 거리에서 안 보이고 완전 조직선거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짜 일요일날 비상체제 전환하고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전환했던 것도 선거를 이기는데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신 운동원 분들이 그러니까 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지만 그 와중에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신의 돈이겠지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변 상인들에게.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지지해주세요 말하는 것보다 물건 하나 사고서 지지해달라 그러면 장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틀리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하나는 그 제가 가서 그 유세하는 거라든가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황교안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국당 후보 강기훈 후보라는 분 연설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렇게 뭐랄까 매력적이라든가 그렇게 저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한번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새롭게 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또 대단히 오랫동안 그냥 계속 봐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신선한 느낌 이런 건 정말 제로라고. 그래서 그 사람 동료 물론 우리도 이제 여영구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정미, 윤소아, 심상정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계속 지원하고 뭐 당이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기 누구야 황교안 대표가 이제 2월 말에 선출됐죠. 2월 말 선출되고 첫 선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황교안하고 인사했다, 뭐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 제가 기자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요. 여영국 우리 의원님이 여영국 후보가 싸웠던 상대는 강기훈이 아니라 황교안이랑 싸웠다. 그러니까 여영국과 황교안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정미 대표, 뭐 윤소아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님 뭐 다 이렇게 뜨긴 했는데 사실은 싸운 당사자는 강기훈 후보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였어요. 분명합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올인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만약에 여기 졌을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황교안의 싸움인데 졌을 경우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긴 했었는데 크게 졌다면은 좀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황교안 약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니 되게 이기긴 이겼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였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그 물론 악의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단일화를 왜 했냐 이러면서 막 약간 욕을 섞어가면서 단일화를 왜 했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선의로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되게 예를 들면 본인이 한국당 지지자이면서 이제 막 심사가 뒤틀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건 인것 같아요. 확실히 경제가 그 상황이 뭐 창원, 통영, 고성, 뭐 거제 이런 게 다 그렇죠. 어려운 상태에서 쭉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당 주장이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사실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됐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황교안 어떤 그 신인 정치 상품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좀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애초 여론조사보다 확실히 뭐랄까 선둔 한국당이 굉장히 쫓아오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나중에 진짜 이거는 기록을 한번 날짜별로 해서 해볼 텐데 재밌는 거는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되고 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통영 고성 가서 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전과 거기도 7범이더라고요. 전과 7범에 한 거라고는 노동운동밖에 없다. 언론노조 출신이니까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바로 그 얘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한테 올 얘기인데 우리는 왜 안 할까 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쏟아냈던 건 이제 단일화가 되고 나서 뭐 여권 단일화다, 뭐 핵의 망측 그런 걸 쏟아내고 난 다음에 사실 집중적으로 후보와 관련돼서 마타도어가 본격화되는 거는 단일화되고 나서 이게 승기 자체가 약간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바뀔 때쯤에 그때 정과 7범을 비롯해가지고 오세훈 전 시장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망언이면 그때 다 쏟아부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박종현 조직위원장님 장모께서 용인 사시는데 카톡이 왔더래. 여영국 정과칠범이라고. 그 얘기 물어보는 사람이 그게 많았어요. 정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 특히 노동운동 관련돼서 모든 기록이 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과칠범이라는 자체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하자 있는 이 뭔가 이런 심리적인 뭔가를 퍼뜨리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만약에 퍼뜨렸으면 우리가 조기 진압을 하죠. 조기 진압을 하는데 해명을 하면 되는 해명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 막 떠들면 되지. 다 노동운동 했고 뭐 우리 후보님 다 그거잖아요. 여영 후보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기에 애매한 시점에 한 거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타도어가 굉장했고 말씀하셨듯이 단일화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심지어 우리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자유한국당과 모 당 운동원들이 막 난리를 쳐서 그런 일도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 선거 뭐 한 일주일도 한 5일 남겨놓고 후보 그 여영국 의원님 그 카톡 메시지를 저한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쪽 비선 라인에서 만든 거예요. 비공식 쪽에서 그래서 카톡으로 뿌리는 건데 정말 조잡한 이미지예요. 조잡한 이미지인데 그 되게 못 나온 사진을 찾아갖고 거기다가 그 여영국 전과 7번 깡패 스키 단순한 메시지 먹힌다니까. 써있는 것도 스키 깡패 스키 그리고 그 심상정 의원 그 밑에다가는 이렇게 빨갱이 뭐 어쩌고 이런 거 써놓고 그런 거를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 진짜. 그때 이제 그 당시 여영 후보님이 딱 보더니 웃으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깡패 스키가 뭐냐. 그런 게 먹힌다니까요. 이거 한 번 더 보게 되잖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홍보 그쪽에 파트에 있었으니까 이게 잘 만든 컨텐츠만 먹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왜 먹히는데? 일부러 싸구려로 못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핵심만 딱 전달하는. 단순하게. 그래서 그 메시지도 보니까 조기에 우리가 대응해서 무마시키는 걸 알고 막판에 그냥 다 쏟아부었어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럼 뭐 뜻하지 않게 경남 FC권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끝나고 우리 이기부서 전세버스 타고 이제 마석 가느라고 올라오는데 기자들이 쫙 전화해가지고 사파동이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사파동이 큰 승리의 몫을 해준 동인데 사파동에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게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찌라시로도 돌고 있죠. 정말 어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 고피디님 저랑 같이 축구센터 갔잖아요. 네. 그 창원 FC 때 화제가 됐던 그날 3월달 우리 갔었는데 사파동에 있는 건 맞으나 여영국 의원님이 사시는 곳도 사파동이고 도의원 재선 지냈던 8년간 지역구도 사파동이고 이런 부분들은 고려 안 하고 그냥 경남 FC 사파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잠실 야구장은 송파구 주민들만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어차피 경남 FC라 전 경남에서 다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 축구 팬들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찌라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애국계 그 경남 FC 때문에 이정미 대표님이랑 여영국 의원님 LG 세이커스 응원 이것까지 그냥 불똥이 튀어가지고 진짜 그것 진짜 진화시키느라고 진땀 뺐어요. 사실 그 문제의 핵심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무처에서 제지를 한 거죠. 막았는데 네, 그거를 제지를. 그냥 들어갔다. 사실 이게 중요한 그게 건데 가장 핵심인 뭐 거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입장료도 안 낸 분도 있고 명백하게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갑질한 거죠. 밀고 들어갔던 거고 경남 LG 세이커스 같은 경우는 창원 그거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냈고 구단의 안내를 안내까지 에스코트를 받아서 응? 심지어 중간에 하프타임 때 응원까지 나가서 하는 응? 그것도 그 마스코트가 데리고 그쵸. 나간 거였잖아요. 마스코트가 말해가지고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 여하튼 선거 때는 참 힘들더라고 그런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막 터지기 때문에 막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메시지가 먹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단순 방법 그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잡아서 해야지. 그 참 쉽지 않은. 근데 저희가 일단은 단일화되고 나서는 뭐 그 직후에 나온 MBC 경남 여론조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뭐 적게는 9% 예. 많게는 15%여가지고 그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나온 데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공격적인 발언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방어적이어야 되고 MBC 경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밤에 이제 한시쯤 후보님 같이 차 타고 오는데 후보님 뭘 보여주시더라고. 가까운 지인분이 발언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역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망친 선거 당사자들 목록을 싹 정리해서 나 진짜 그거 봤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될 텐데 후보니까 말은 안 할 수 없고 긴장하고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여론조사 몇 프로 앞서면은 조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럼요. 항상 우리가 이슈를 선도하지 않으면 쫓기는 위치에 선대하는 거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무슨 이슈를 갖고 할 거냐는 복잡한 문제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번 선거 때가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겨본 선거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갖고서는. 저도 뭐 2010년 이래 보궐선거에서 이겨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조승수 전 의원님 보궐선거가 10년 전이에요. 2009년 보궐이었습니다. 2009년이죠. 저는 그래서 뭐 항상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제 5%가 안 나오는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아다니면 정말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세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 되는 선거 정도가 되니까 도의원 두 번 다 하셨지만 이미 상인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가면 여의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조직의 그 기반을 닦아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적 닦아놓는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 40% 이상 나오는 선거는 그냥 가보면 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 근데 이제 상남시장. 실제로 그것을 돼본 사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떨어져 본 사람은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고 그런 선거를 자주 치러봐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이기는 선거고 뭐 그런 것을 가늠해주는 지표가 뭐고 대응이 뭐고 이런 게 그렇죠. 경험이 쌓이겠죠. 그 상남시장 가보시잖아요. 네. 같이 후보랑. 그건 당선이야. 거기는 그냥 당선이야. 본인 가면, 상인분들께서 구호 외쳐. 기호 가면 막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치고 하지만 그게 참 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상남동 근소하게 이겼어. 근소하게 이겼어. 이 반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 기자회견도 거기서 했고 우리 모든 걸 매일 갔어. 매일. 모든 행사의 중심이 반송시장이었는데 반송동 졌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열세라는 걸 알고 일단은 많은 우리는 한 거긴 하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였어. 다행히 우리가 개표 때 반송부터 개표를 해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반송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최대한 추격하자 했는데 반송부터 하고 가장 우리 지지세가 강한 사파동 나중에 하고 특히 사전투표함을 나중에 해가지고 뭔가 되게 국민들한테 드라마틱한 이제 짜릿한 결과가 나오고 말이었죠. 우리가 이긴 상황에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재미난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재미난 거였다.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거 판단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제 선거를 6번이나 나왔더니 다 낙선했지만 경험에 의하면은 나는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같은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이제 붙었다 떨어지는 걸 이제 2번 한 거죠. 2번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내가 이제 딱 먼저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늦게 나와서 한 15m? 10m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손을 막 팍 치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막 대놓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악수해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눈에 보면 야 저렇게 모욕적으로 저렇게 막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막 뭐 그런 욕이 있잖아요. 네. 뭐그 일본 네. 그렇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싫어하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나 같으면 저렇게 하면 선거운동 못할 것 같은데 꿋꿋이 하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한테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표는 안 줘. 그게 뭘 뜻하는 거냐? 저 사람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반대편인데 예를 들면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새누리당 나경원이 아니라 대한애국당 누구라고 치면 누가 그렇게 어차피 이 사람 당선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욕을 하겠어? 심한 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당선되니까 나는 이제 큰 결론이 이게 욕을 먹어야 당선이 되구나. 욕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안 됐다 하거나 아니면 그래 나와서 돈만 누구세요? 쓰고 나가서 돈만 쓰고 그래서 야 앞으로는 욕을 먹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낸 결론이야. 그래서 여영국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먹길래 그러니까 왜 단일화 했어? 그러면서 뭐 빨갱이야 막 이런 얘기 하길래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역공이 들어오는구나. 나도 저런 욕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뭐 왜 우리 저 이정미 대표님은 그 얘기 하시던데 순간 유세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졌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좋아하대래 다. 근데 본인도 그거에 계속 취해 있다가 갑자기 유세하는데 순간 왜 다 좋아하지? 싫어할 만한 사람들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게 뭔가 있다 이상하다. 그렇지. 나는 필드를 이번에 많이 안 나갔잖아요. 진짜 처음으로 마이크 안 잡아본 유세이긴 한데 필드 나가가지고 나는 들었어. 욕? 응. 욕을 들어야 된다. 욕 앞으로 못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그건. 욕 들었어. 어떤 분이 심하게 욕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상대 팀의 그냥 단말마적인 반응이에요. 왜요? 우리 그때 합동유세 때 그 특히 민주당 지원 유세했던 첫날 그 상남시장 그 한가운데 뭐 그 교통경찰이 막 통제하고 이거 하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거기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강하게 욕하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민중당 쪽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시민께서냐. 한 시민께서는 계속 노회찬과 노무현을 헷갈리면서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한 번은 노회찬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노무현이라고 했다가 반대파에서? 네, 반대쪽에서. 저분은 약간 좀 그 케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선거 유세장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는 또 막판에 또 생각을 해보면 권영길 대표님 오셨던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여태까지 저쪽 민정당 손석희 후보랑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와주갖고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또 이 선거가 또 그만큼 이게 내가 캠프 안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급박하구나라는 것도 그때 이게 좀 다른가 보다 느꼈었는데 사실은 큰 결단이야. 그날 사실 기자들한테 권영길 전 대표 지지선언 문자와 이런 거를 저희 뭐 007 작전 아닌데 이게 왜냐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민중당 손석형 후보와의 관계도 굉장히 오랜 관계입니다. 여영구 후보와 거의 비슷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일단은 본인께서 큰 결심을 하고 일단은 가랭키로 지지선언키로 했는데 이게 자칫 언론에 미리 얘기 나가면 권영길 대표님 창원집 다 알아요. 민중당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못 나온다. 집에서 한 마디도 못 나온다. 판단해서 집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했고 그리고 본인도 일단은 뭐 우리야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손석희 후보 측에서는 강한 반발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 폭탄도 많이 받으시고 곤혹을 많이 치르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마지막 날도 오셔가지고 또 함께 아침에 또 회의 때도 해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맞아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반응이 사실 좀 너무 물론 너무 격했지. 왜 그런지는 알지만 너무 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사실 예의 없으면 첫 번째 토론회 했던 날서부터 시작했어요. KBS 창원 토론회에서 공식 선관위 주간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날도 뭐 일단은 민중당, 자유한국당 싸잡아서 노회찬 의원님 폄훼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 하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그렇죠. 선거가 보통 보면 과열되니까 그 중간에 나온 뭐 요구나 구호나
뭐 주장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선거 끝나면 뭐 다행히 또 여영국 의원이 손석희 후보 나중에 만나서 예. 뭐 선거 앙금을 다 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중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방위산업체 노동자들 노동권 보호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여 후보가 얘기했는데 손 후보 측에서 그건 헌법 바꿔야 된다 이런 약간 그 자유한국당 주장이거든요. 예, 이게. 그 사실 맞지도 않는다면서. 맞지 않아요. 팩트 다 확인해가지고 우리 후보님이 2차 토론회에서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후보님이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죠 그런 거. 근데 사실 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회는 정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더라.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진짜 토론회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게 말을 하는 이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 큰 토론회 전이나 후나 큰 변동이 없고 이런 걸 보면 나는 대표적으로 2002년에 나는 이제 TV 토론 뭐 나가기도 자주 나가봤지만 유심히 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근데 2002년 대선 앞두고 정몽준 후보가 이제 막 부각될 때 이제 월드컵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혼자 불러다 놓고 같이 토론하면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냥만 이 차를 내가 볼 땐 토론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냥만이 그 혼자 불러놓고 100분 토론인가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저건 토론이라고 할 수도 없어. 질문의 요지를 몰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 제가 참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 사람 지지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막 5%가 6% 올랐어. 그 토론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정치라는 게 말로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비언어적인 측면이 맞아요. 선거, 정치인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냥 사실 토론회도 내용보다 태도가 어땠느냐가 사실 그렇죠. 더 그런 게 일단 더 좌우하는 중요해요. 거고. 인상을 좌우하니까. 우리 여영국 의원이가 나 보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야. 이게 뭐예요? 그 종이를 넘기실 때 꼭 침을 발라서 이렇게 넘기시는 버릇이 있어갖고 그게 다 나와버렸어요. 약간 지저분하네. 그리고 너무 내가 그래서 그날 맨 처음에 그 고무를 끼워줘 고무 이렇게. 선관위 주간 토론회였어요. 근데 KBS 창원을 갔는데 우리 후보님 모두 발언하는데 그때 잘못 자막이 나간 거예요. 현 노회찬재단 이사인데 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막 작가 연락처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팀.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주저정신이 뛰쳐 들어갔어요. 진짜 물어봤는데 나 깜짝 놀라서 빨리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내려왔어. 이제 마음 진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후보님은 안 나온 줄 알았대요, 영국 의원님은. 본인이 아니었어. 본인 질문을 뭘 찾는 거였는데 투샷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근데 그러면서 선본이 잘 포장을 해야지. 이게 그 용접공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손이 지문이 없어졌다. 맨들맨들. 종이를 못 넘긴다.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으악! 3번인가 나왔어. 3번. 네, 그때 그 출마 기자회견 했을 때였나요? 방송시장에서도 카메라가 완전 다 몰려있는데도 그때 이렇게 그때도 한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장면만 저희 그 홍보팀에서 그 장면만 누가 이렇게 시선을 딱 따갖고 보여줬는데 다들 뭐 드시는 줄 알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뭐야 YTN에서도 그걸 또 따가지고 토론회 했다 하면 그 장면이 나오고 우리 경기도다 이문성 처장님이 또 그걸 보고. 근데 뭐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열나면 돼 다. 맞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후보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노래 교실 이런 데 한번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 갔어요. 노래 잘하시네.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한국 잘 뽑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난 따끈따끈한 소식 알아.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나 따끈따끈한 소식 알아요. 우리 여영국 의원님 다음 주에 저희 뉴스공장 출연하거든. 수요일 날 우리 정의당 코너에. 근데 우리 담당하신 우리 이한샘 우리 또 부장님이 또 작가한테 노래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노래 한 곡 할 수도 있어. 아니 김어준 공장장이 좀 이상한 노래 시키는 거 아니야? 로봇 여행국에서 이제 기자분들이 너무 안 웃는다고 표정 똑같다고 로봇이래. 나 속상해 죽겠어. 제가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그 제 컨텐츠가 그 사진 찍은 걸로 슬라이드 영상을 만든 거였었는데 뭘로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 한 사람 사진을 찾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웃는 사진이 없어요? 웃는 사진이 없어.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저보다 먼저 가 있던 김미선 부장이 웃는 사진 없다. 후보님 안 웃는다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갔고 후보가 웃는 사진이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워야 한 인생이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웃는 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런 사진을 찍으려면은 상당히 이게 탁 붙어가지고 네, 계속 계속 해줘야 돼. 찍어야 그리고 심지어 멀리서 찍어야 돼. 가까이서 찍으면 이게 어색해. 어색해. 왜냐면 찍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데. 제가 웃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싶어갖고서는 바로 종일 팔로우 하면서 200mm 렌즈로 드르륵 하면서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몇 장 찾았어요. 그래서 몇 장. 그 슬라이드 영상에 이제 앞부분에 웃는 사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던 거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많이 웃고 싶다 해서 웃는 사진 쫙 나가는 그 컨셉으로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나 TV 토론에서 그거 했잖아. 리허설 때. 그러면 후보님 보다가 그래서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웃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웃으시는데 인간이 안 웃을 네.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연설을 하시거나 하면은 내용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 웃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보님이 뭐 발언하거나 특히 뭐 기자회견문 낭독할 때는 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래. 그때는 약간 정말 약간 그 읽으면은 또 봐야 되니까 더 굳어지는 게 있고 그리고 후보님이 그러니까 여 의원님이 그 연설문을 써줘서 읽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삘 받았을 때가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고 제가 정말 이번에 딱 느꼈던 게 라디오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됐어.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또 자기 지역구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사전 투표했던 당일날 카메라 기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투표소에. 그리고 투표하는 모습을 찍자마자 그 저 ENG 영상 기자들이 들고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 백브를 했는데 나도 거기서 백브를 거를 생각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는구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딱 들고. 저 잠깐만 급한 전화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 대표님처럼. 예, 어떻게 하셨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 개표에 딱 들어가고 처음에 딱 땄을 때 이제 반성동이라고 이제 저희가 안 나오는 동네로부터 딱 안 나오는 동네부터 딴 거였는데 이제 열자마자 10% 차이가 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뭐 1시간 넘게까지 차이가 유지가 됐으니까 이거 졌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동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동별 차이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선거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우리가 유리한 지역을 이제 개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조마조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그 김순희 처장님이 그 강연원장 김순희 처장님 딱 들었을 때니 괜찮다고 이거 어차피 안 해. 여기는 원래 지는 데다. 끝까지 가보면 이게 딱 이 차이면 뒤집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딱 정말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분은 확실히 보는 게 다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동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 신문, 지역 신문 기자들은 보면은 동 차이를 항상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거에서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캠프는 좀 먼저 소식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현장에서 집계를 한 거를 들었으니까 이거 재검표 들어가더라도 500표 이상으로 500표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딱 듣고 나서 이제 강김 2시간 동안 즐거웠냐. 이제 지역을 맛보거라. 거기도 알고 있었겠죠. 거기는 이랬을 거야 아마. 반송동 딱 하니까 저거보다 더 이겨야 되는데 사파종이 남았는데 어떡하나. 우리랑 다른 의미에서 지역을 맛보고 있었겠지. 그리고 막상 딱 사파동 거기 뭐죠? 사전투표 딱 개함했는데 1000표짜리 줬다 그러니까 거의 나라 잃은 느낌이었겠죠. 아마 두 후보하고 선보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딱 뒤집어졌을 때 이제 그때 다 TV를 보고 앞에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너무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우리 이정미 대표님 이 특등 공신이야.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지만은 본인이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공신이라는 그런 내용이 하지만 어쨌든 특등 공신이죠. 되게 잘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연설을 딱 하는데 황교안과 한국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용도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 정책팀에서 잘 준비했구나. 특히 경남 경제가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때 황교안 총리가 할 때 제일 어려웠는데 수치 딱딱딱 되면서 지금 와서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되냐 이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 어떤 이 팩트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걸 잘 풀었어요. 네. 되게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지점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게 데뷔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 또 당대표로서 모두 발언 같은 거 하면서 그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우리가 그 주장하는 바가 잘 전달될 거냐 이런 걸 많이 정치인으로서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잘 하시더라고. 그 뭐 또 한 가지 또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대한애국당인데 사실은 뭐 바른미래나 민중당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표가 안 나왔었던 대한애국당이 저는 더 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거. 아 대단한 네. 그 공세였지. 막 차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랬던 게 이건 그러니까 전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대한애국당의 어떤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오신 그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며칠까지 며칠부터 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한애국당 당원이 내가 그 돈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의에 차 있는 거야. 네, 그런 돈을 받기 위해 있는데 온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념을 가진 당이 어떻게 존속이 가능한가 생각을 했는데 몇 개 신념 집단화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아주 뭐 모든 개신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아주 보수적인 그 기독교, 개신교 그 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포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태극기 집회 가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차에 원주 무슨 교구, 네. 뭐 저기 대전 무슨 교구 막 이런 데가 쫙 차가 있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한국 최후의 이 보수 그 중에 이제 꼴보수의 이제 마지막 저수지는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대한애국당에서 가져간 이 700표가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하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또 재밌었던 거는 그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사무실을 냈던 곳이 강기훈 후보 사무실 밑에 층 정도인데 그 건물이 강기훈 후보의 건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나중에 단일화합시다. 네, 저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여기다 사무실을 해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진순정 후보의 그 선거 슬로건 중 하나가 비겁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자 이거였었는데 어쨌든 그 목적을 이룬 걸로. 아니 그래서 심지어 우리 동작을 나경원 의원 지역구 저도 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수역에서 어저께인가 봐요. 이수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주최자가 심판연대예요. 심판연대인데 할아버지들이 주로 와서 연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 대한애국당 계열 비슷한 입장의 그런 분들인데 뭐라 그러더라? 총알로 심판하지 않고 표로 심판하겠다. 뭐라도 judge by ballot, not by 뭐 뷰렛인가? 되게 막 이렇게 뭐 되게 라임을 맞춰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나봐. 그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대한애국당이 지금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운동권에서 했었던 방식들도 대단히 유사한 방식들도 있고 이번에 그 대한애국당 당가 들어오셨나요? 대한애국당 당가가 대단히 예전에 운동권 노래와 매우 유사한 그런 그 멜로디를 갖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보통 운동가요가 이게
참전 가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전투에 네. 나가기 전에 누군가는 약간 그런데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떤 기획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노래는 가사 내가 열심히 들어봤는데 별로야.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뭐 이런 것밖에 없어. 하려면은 이조국을 북한군에게 넘겨주지 않게 해서 싸웠던 자기들의 뭐 선조의 얘기를 낸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지 뭐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에이 저거는 뭐 큰 감흥이 없겠다 싶더라고. 어쨌든 선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영국 후보의 승리로 이렇게 영국 후보는 예. 참 교육위원회로 네, 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해졌고 원래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서 이제 특히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나 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다 교섭단체가 미리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여가지고. 또 이번에 또 영국 의원만이 아니라 정정식 의원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교육위원회도 그 여영국 의원이 도의원 할 때 교육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홍준표와 그 밥그릇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 그렇지. 예, 그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슈로 논쟁. 그때.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영국 후보 영국 의원님이 그 당시에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막으려고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 찾아가고 무릎 꿇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예. 사실은 도의원이 누구냐를 소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의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 아마 여기 저는 서울이지만 서울 시민 중에 서울시의원 유명한 분 아시는 분 혹시 정말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경기도에 경기도의원 유명한 사람 뭐 별로 없는데 여영국 의원은 하도 이 홍준표하고 잘 그 각을 세우고 논쟁하고 하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거 유세 중에도 여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여영 후보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치는 싸워야 돼. 불의에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선거 중에도 그 다니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국회의원 돼봐야 국회 가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뭐 그걸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여 의원님은 바로 싸움을 잘하시는 분을 보내서 제가 다 제압을 하겠다. 싸움을 잘하는 나를 보내달라. 내가 다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선거 중에 사실은 이 문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교섭단체 문제인데 네. 사실 선거 중간에도 그때 여 후보님이 이제 어디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연설을 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내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그 국회 가장 진보적인 교섭단체가 구성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사실상 평화정의 의원 모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당에서 거의 전원이 의견 일치가 되고 뭐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그 힘이 더 커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언론 보도를 다 보셨겠지만 뭐 박지원, 장병환 이런 핵심적인 분들도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오늘은 정동영 당대표도 바른미래당의 그 일부 그러니까 지금 내홍을 갖고 있는 일부에게 평화당하고 같이 힘 있는 어떤 그 당을 만들자 호남권 제3지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그 평화정의 의원 모임 시즌 2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교섭단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힘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국회에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근데 그 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교섭단체가 뭘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게 하는 힘, 막을 수 있는 힘. 합의를 안 해주면 그걸 못해.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하는 힘은 갖고 있는데 내가 교섭단체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또 굉장히 약해요. 그게 그 딜레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선거법 같은 경우도 한국당이 막으려고 하면은 그 원래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5분의 3, 예. 5분의 3이라고 하는 조건만 넘으면은,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이 넘으면은 어떤 교섭단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화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화당 의원이라고 생각해보면 1년 남은 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나한테 뭐가 중요할까? 내년에 재선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나한테 이게 교섭단체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의당과 같이 하면은 막 호남에서는 어쨌든 뭐 민주당 집권당을 막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우리는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이건 좀 옹호해줄 건 옹호해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껄끄러웠겠죠. 그래서 메리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공동교섭단체를 하게 되면 그 원내대표를 번갈아 가면서 저번에도 그렇게 이제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라도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도 저도 그런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의견 조율을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당에 이제 좀 자기 그 입장이 있는 건데 그걸 되게 세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예전과 다름없는 독자 노선을 걸어가게 돼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현재로서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독자 노선이라고 하는 게 여하튼 현재 뭐 지지도도 계속 뭐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차별화해서 계속 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지고 다시 10% 이상으로 올려가면서 또 선거법 개정 이런 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선거법 개정 상황은 좀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선거법 개정과 같은 부분도 하고 개혁 입법 얘기하고 해야죠. 아, 뭐 사실 이번 화는 이제 여영국 의원님 특집이니까 여영님이 이제 1년 후면은 바로 또 다시 또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뭘 이 대비라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지역구기 때문에 그 이제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지역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거에 좀 맞춰서 여러 가지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경남 뭐 이제 거제를 비롯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뭐 LNG선 등 그 수요가 이제 계속 커지고 해가지고 이제 수주는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부터 이제 1위 탈환도 했고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양 플랜트도 이제 수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경남 경제 그리고 창원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좀 계속 희망을 좀 주고 대신에 이제 좀 약자들을 위한 발언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기보다 그 오른 것 때문에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냉정한 사실이고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영님이 그 어쨌든 이 당선이 되자마자 좀 스타가 됐잖아요. 전국적 정책이 됐어요. 그 표 차이 이런 거 그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99.8%에서 뒤집은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거는 꽤 운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관운이 있는 사람이다. 잘 그걸 살려나가야죠. 다선 의원으로 꼭 자리를 잡으시기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러면은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또 다음 주에 휴가라서 다음 주에 금요일에 녹음하기가 어려워서 또 한 주가 쉬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아쉽습니다. 이게 시즌 2 시작하자마자 결방이에요. 시즌 2로 좀 더 자리를 잡고 그 사실 저는 가기 전에 이게 시즌 2로 자리를 잡으면은 이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선거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뭐 중앙당도 이럴 여러 개좀 없었던 방이더라고요. 뭐 컨텐츠가 중요하지 뭐 일단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 시즌 2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신 대변인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퇴근했나봐. 네, 뭐 그런 방송 이렇게 종료하고 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퇴근했나봐. 당 대표님하고 통화를 너무 오래 하셨는데.